참나를 탄생시키는 방법.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나를 탄생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대한 관념이 많습니다. 거창한. 이렇게 주인공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시하게 생각해요. 큰 스님 법문을 듣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께서 거창하게 말 안 하시니까, 쉽게 말씀하시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소상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닫힌 그 문을 무조건 두드려. 무조건 내 말대로 해봐. 그 문을 두드려. 속에 있는 아주 굳게 닫힌 그 문을 무조건 두드려. 거기다 맡기고 잘 돌아가는 건 감사하구나 이러고, 또 안에다, 이 마음 자체를 안에다 두고 말이야. 진짜로 두드리면 나와. 왜 시끄럽게 하냐 하고도 나오고, 감동이 돼서 나오든지 시끄러워서 나오든지, 왜 이렇게 자꾸 다구치냐, 왜 문을 두들기냐 이러고선 안에서 부쩍 그냥 화가 나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오게끔 하라고, 그런 유도를 해. 저는 이 대목에서 무조건 그 문을, 닫힌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나오게끔 유도를 해라.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정진할 때도요, 선방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절박한 일이 있을 때는 막 간절해서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뭐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안한 채로 그냥 멍청하게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방 들어가면 항상 자꾸 반복해서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멍하게 있다가 마음에 코드를 꽂으세요. 그리고 관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에 젖어 있어서 자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이제 마음을 챙겨서 그렇게 관하는 걸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앉으면 바로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으면 증명할 수 있어,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챙겨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읽을 때 얘기해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닫힌 문을 무조건 두드려라. 그리고 활짝 열고 나오게끔 유도를 해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생활 중에서도 자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빈맷돌 돌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큰 스님께서 맷돌에 비교하면서 신봉 얘기를 하세요. 이 신봉이 있어야지 맷돌을 굴릴 수가 있다고. 그쵸? 그쵸? 근데 그 신봉이 뭐냐? 주인공 자리에 내가 코드를 꽂아야 돼. 그래서 내가 현재의식, 이런저런 생각나는 이런 것들을,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주인공 자리에 맡겨놓는 거, 그게 자가 부로 합쳐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가 부로 합쳐졌을 때 그게 부하자가 상봉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가 부로가 하나가 돼서 합쳐졌을 때, 그때 주장자가 바로 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생각,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한 생각을 법이라고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생각을 잘
챙겨야 돼요. 마치 화두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주인공 너만이, 저는요 3년 동안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를 했어요. 처음에 출가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면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예? 앞도 뒤도 없이 어지러운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뭐가 옳은 것도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너무 괴롭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일어나는 마음대로 자꾸 주인공 자리 자꾸 집어넣는 거야. 하나로 모는 거죠. 주인공 너만 괴로워하고 올라오고, 이게 뭐지? 이런 게 올라오고, 옳은가?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걸 바로 다 주인공 자리에 던져 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인공, 그거를 굴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하나로 몰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미친 사람 같이 해요. 막 너무 많이 끌어오를 땐 그냥 주인공 계속 공놀이를 한 거죠.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어지러울 때는 또 그렇게 했는데 감정이 끓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 관계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여러분들도 오게 받으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제가 어린이 법회 애들한테 오게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 저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때 제가 어린이 법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사람들 속에 부딪히면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주인공 너만이 모든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감정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따뜻해지고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고 나면은 좀 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때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그때는 주인공이고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이게 복잡하게 차 있을 때는. 그래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주인공 너만이 모든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되뇌이다 보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이게 가라앉으니까 그때 이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이제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이 이제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들이 남잖아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때 다시 이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그렇게 또 집어넣었죠. 그리고 또 사소한 것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리고 어린이 오게 보면은요, 주인공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도반들하고 싸우고 도반들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막 그럴 때 주인공 너머니 친구들과 도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그런 것도 해도 좋아요. 그 마음 그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인공 스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할 수 있어. 이거 있거든요. 스님들한테 불만 있고 그러실 때 있어요. 주인공 너만이 스님 말씀 잘 듣게 할 수 있어. 이게요, 관한 게 초등학생 같이 관하면은요 더 빨라요. 복잡하지 않고. 마음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내가 서운하니까 뭐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좀 다스렸고 누그러지면 그때 이제 주인공 너만이 뭐 잘 이끌 수 있어.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더 몰고 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주인공 자리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두드리는 거죠. 그쵸? 그쵸?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거창한 거 아니란 거예요. 무조건 진짜로 두드려. 또 어떻게 두드려야 되나? 아주 제가 죽겠어요. 또 어떻게 두드려야 되나? 또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두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맨날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또 좀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듯이.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공을 의식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자꾸 놓고 맡기고 굴리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으시죠? 저는 주인공 자리를 그렇게 놓고 맡기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막 궁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막 무슨 일이 딱딱 치면 궁리를 하죠. 이럴까 저럴까. 근데 이럴까 저럴까 해갖고 잘 되든가요? 예?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서 잘 사셨어요? 저는 내 생각대로 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주인공을 믿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자리는 중도 자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어딘가에 치우쳐요. 내 어떤 살아왔던 관념이라든가 경험, 그런 거에서 내 생각, 살아왔던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이게 옳으니 그러니 정해놓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걸로다 또 자기가 옳다고 할 거고. 근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우리가 깜깜하잖아요. 누가 더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 자기가 옳다고 사실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과연 내가 옳은가? 그것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쵸?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건 역시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 물으러 다니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 혼란과 고통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때 자꾸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면서, 이 주인공 자리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것도 놓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도 놓고 나다라는 것도 놓고 너다라는 것도 놓고 그 양면을 다 옳으니 그러냐는 그걸 자꾸 그냥 모르니까 옳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그것도 내 생각도 놓고 상대가 뭐 틀리니 맞니 하는 그것도 그냥 놓고 모르니까 주인공 자리는 중도 자리니까 그 자리에 그 양면을 자꾸 그냥 놓고 맡기니까 주인공 자리는 중도 자리예요. 중도 자리라는 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 주인공 자리는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리고 통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자리예요.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길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놓을 수 있게 됐었어요. 주인공 자리에다. 주인공 자리가 바로 중도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어딘가에 치우치지만, 상대도 어딘가에 치우치지만 주인공 자리는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일체를 다 포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맡길 때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게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지어지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자꾸 놓고 맡겨야 되겠다는, 나 이전에, 생각 이전에 나라는 것까지도 놓고 그렇게 자꾸 놓고 맡기고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생각 여기까지 올라가기 딱 듣는 즉시, 보는 즉시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주인공한테 일단 맡기는 거예요.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잘 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꼭 참나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결국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 맡기면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한다는 게 드러날 때 그게 바로 참나가 있다는 게 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공,
너가 있으니까 너가 해결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공 너가 있으니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또 이제 관하고 내면으로 치고 들어갔죠. 그렇게 자꾸 하고 가다 보니까 속 시끄러운 게 자꾸 내려가고 골치 아픈 게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고뇌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습이에요. 그쵸? 자꾸 내가 이럴까 저럴까 궁리하는 그 습, 그거 이전에 바로 주인공 자리를 자꾸 집어넣으십시오. 맡기셔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좀 더 여유 있게, 여유롭게, 여여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잠 못 자가면서 괴로워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속 끓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인공 자리는 중도 자리고, 중도라는 것은 일체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일체를 다 포함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자꾸 놓고 맡기시는 것. 그래서 주인공 자리, 뭘 듣더라도 보더라도 자꾸 주인공 하고 주인공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주인공 자리에 맡기면서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더라도 듣더라도 상대 이전에 내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는 게 관여예요. 그쵸? 마음자리를 지켜보셔야 돼요. 내 주인공 자리. 그 자리에 자꾸 집어넣고 맡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호가 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맡겨놓고 나는 잊어버려요.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코드를 꼽아놨기 때문에 안에서는 굴러가요. 가다가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뭘 검색하려고 딱 입력했는데 입력하자 바로 튀어나와요. 속에서 지지지지지지 그러다 딱 뜨지 않아요? 우리는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스님께서. 컴퓨터 비싸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는 더 비싼 컴퓨터라고 그러셨어요, 큰 스님께서. 자식이 애비를 모르니까, 자식이 애비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저 애비는 바로 이 속에, 이 항군역 속에, 굳게 문이 닫힌 이 속에 있구나. 빗장을 열기 이전에 그 안에서부터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유도를 하라고. 내가 열려면 안 되니까 자꾸 유도를 해. 네가 있다면 고개를 좀 돌려봐. 네가 있다면 주먹을 좀 들어봐 하고 유도를 하라고. 이제 그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하라는 말씀 중에서도 참 재미있는 게 빗장을 열기 이전에 그 안에서부터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도를 하라고.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유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스스로 나오게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래요. 내가 오히려 막 그러면 더 안 와요,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죠. 내가 쫓아가면은요, 오히려 도망가요. 사람도 그래요. 주인공 자리에. 근데 이런 표현을 해 놓으신 게 저는 너무너무 참, 여러분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 그쵸?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나오게 만들라고. 그래서 자꾸 두드리라 소리예요. 그럼 귀찮아서라도 나오고, 화가 나서라도 나오고, 뭐 다 하고 튀어나오고 이런다 하잖아요. 진짜 나온다고. 그대로가 바로 그놈이 하는 거를 알고 바로 그 비밀을 알고 그냥 거기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 어떤 놈이 이렇게 남의 문을 두드려 하고서 활짝 열고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그거야. 바로 내가 나와 가지고도 아마나상이 자꾸 많고 그 업식에서 나오는 것에 자꾸 끄달리기 때문에 또 놓고 들어가야 하는 공부가 또 아주 필요하고, 또 기니까 우린 길지 않게 단축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러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그건 진짜 믿고, 그렇게 너가 있다는 것을 나는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진짜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할 때는 진짜 나온다고. 여기서도 몇 가지 지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두드리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나와가지고도 아마나상이 자꾸 많고 그 업식에서 나오는 것에 자꾸 끄달리기 때문에 또 놓고 들어가야 하는 공부가 또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길기 때문에 우린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축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명령 얘기도 나왔는데요. 일단 아마나상 이 부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나가 탄생이 되고 나서도요, 여러분들이 이 내 안에 있는 그 그 관념이라든가 습이라든가 이것을 다 녹이지 못하면은요, 자꾸 나라는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했다. 항상 그게 붙어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건 되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고 또 놓고 또 놓고 가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몰락, 완전히 놔지고 완전히 벗겨져야 되지. 나라는 게 쑥 빠져야 돼요. 진짜 이 공부는 끊임없이 놓고 또 놓고 그렇게 진짜 나중에 놓을 곳조차 없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 가시면서 조금 맛을 보시고 조금 그런 환희심이 날 때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겸손하게라기보다 그때 안으로 자꾸 주인공 자리에다가 감사해요 주인공 하고 자꾸 놓고 또 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조금 알게 되고 또 체험이 되면 자꾸 그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안으로 또 놓고 자꾸 놓고 가셔야 돼요. 나라는 게 없이. 또 그렇게 가야 익어집니다.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때 잘 못하면은 이제 공부가 헛길로 가요. 왜냐하면 자꾸 나라는 걸 세우고 이렇게 가면서 욕심과 집착이 또 붙어버리면요, 거기에 또 마가 껴요. 내가 자꾸 그런 걸 하니까 어떤 환상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오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참나가 탄생하는 고기 초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것들의 경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해 가는 거 보고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나 공부해 가시면서 어떤 경계들이 있을 때는 꼭 지도법사 스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큰 스님만큼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해가시는 것들을 인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모르면 스님이 법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지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스님들께 점검 받으시고 그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명령이 아니라 그건 진짜 믿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명령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도 한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공을 자기 종 부리듯이, 주인공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 완전히 무슨 책찍질하면서요, 종 부리듯이 주인공. 나는 이러고 앉아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종 부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님 표현이 아주 참 재밌게 하신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 근본이 바로 나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계의 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높은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인공을 믿고, 여기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명령이 아니라 그건 진짜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진짜 마음으로 믿고,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좀 믿고 하소연하듯이, 뉘앙스는
아시겠죠? 그렇게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믿고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주인공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미 있잖아요. 믿고 맡기는 식으로 하는 건 뭐야? 이미 하나가 합쳐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래 되지 않겠어, 저래 돼, 이건 뭐야? 벌써 둘이 돼버려요. 나 따로 있고 하는 놈 따로 있고. 아시겠죠? 벌써 그게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고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공 너만이 그렇게 인의롭게 하라 그러셔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수상히 가르치시는 거 보면, 제가 이런 대목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대목 봤을 때 막 심장이 뜨던데요.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너무 오버하는가요? 나는 동시에 가리키는 거라고 지금 그 무명을 벗으면서 이제 나오게끔 하는 수행을 지금 가리키는 거라고. 그냥 하나로 모두 뭉쳐서 그냥 하나로 항복을 받고 나오게끔 하는 거지. 물러서지 말고 오직 지금 내 놈이 놓고 가게 하고, 하고 가게 하고, 보고 가게 하고, 듣고 가게 하고, 일하게 하고. 꼭 선장의 주장자가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고 땅을 한 발로 디딜 수 있어야 돼. 꼭 그래야 돼. 그래서 나는 동시에 가리키는 거라고. 무명을 벗기면서 그 나오게끔 하는 수행, 동시에 가리킨다. 무명을 벗기면서 그 참나가 탄생하게끔 하는, 그걸 동시에 가리키는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마음들, 그런 것들, 입력되어 있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대로 입력되어 있는 그 의식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그 나온 자리에다가 다시 해결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다시 굴려서 재입력시켰을 때 그 앞서의 것들을 무마시키죠. 업식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근본에 맡겼기 때문에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 근본에서 이게 작용이 나오게 돼요. 그 근본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왜? 맡겼으니까. 그쵸? 그러면 참나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무명을 벗기면서 또 참나가 나오게끔 하는, 그것을 동시에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이 공부가 지코스로 가는 공부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단 한순간의 행주자로, 우리는 단 한순간의 행주자로 그냥 하자. 지금 뛰고 생각하고 뛰는 세상, 우리는 발전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린 거지. 시대에 따라서 그 순응하고 따르면서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발전시키는 거지. 우리 마음은 한 생각에 이루는 거고 그 이룬 자체가 바로 유의 세계로, 물질 세계로 나오는 거야. 그 공부야. 여기서 제목 그대로 우리는 단 한순간의 행주자로 그냥 하자. 뛰고 생각하고 뛰는 세상. 아까도 앞에 얘기하고도 사실 맞물린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공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어떤 놈이 하는 거냐, 지금 움직이는 이놈이 누구고 말하는 이놈이 누구냐,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뭐 해결해라. 이렇게 우리는 바로 직속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빠른 공부예요. 행주자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오직 그 주처에서 하는 거니까 주처에 맡기고 가는 거. 그래서 행주자로 단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바로 직속으로 들어가는 공부인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야. 행주자로 자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깨닫기가 무지하게 어려우니라. 내가 지금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이 모든 일체가 돌아가는 것을 한 군데 군역에다가 모두 한 군데 군역에서 우리가 형성된 거야. 한가운데 군역에서 우리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한가운데 군역에다가 모든 걸 몰아서 넣는 거야. 그저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고 가. 그러면 머지않아서 소식이 있을 때니까 꼭 그렇게 해.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아주 제일 빠른 길이 아주 업식을 제거하면서 나를 유도해서 내는 거라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결정적인 것은 뭐냐? 믿음의 팩이야. 진짜로 믿는다면 모두가 전우사가 방황되지 않고 번뇌가 없고, 아무리 그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보이고 또 속 안에서 끓고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쩍없어. 그게 고요한 돌이지. 조밀조밀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마음을 낸다, 이건 벌써 틀려. 믿음 아니면 그런 결정적이 나갈 수가 없어. 이 결정적으로 나갈 때만이 연결이 되고 일이 벌어지게 하고 또 벌어진 걸 오므리게 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결정적인 게 뭐냐? 믿음의 팩이다. 진짜로 믿는다면 방황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오밀조밀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마음을 낸다, 이건 벌써 틀린다. 아시겠죠? 벌써 그러면은 10만 8천리예요. 벌써 그러면 이미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직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벌써 생각을 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팩이다.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오직 그 자리에다가 믿고 놓는 거.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이 있죠. 믿음이 아니면 그런 결정적이 나갈 수 없어. 결정적으로 나갈 때만이 연결이 되고 일이 벌어지고, 이 벌어진 걸 오므리게 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습관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이 있어요. 습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많이 지나가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습, 자꾸 생각하는 습, 자꾸 내가 나라는 게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오직 그냥 보는 그놈, 그 주인공, 듣는 그놈, 그 내 주인공, 내 이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는 게, 보더라도 듣더라도 그 보는 그 마음자리, 주인공 자리를, 그놈을 지켜보는 거,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 어떤 소식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게, 그게 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건 뭐냐? 믿음의 팩입니다. 그렇게 믿고 놓고 가는 거.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한마디에서는 생소하다가 두마디에서는 좀 낫고 또 세마디 하면은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께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작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대치를 하는, 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여러분들 오늘 아마 그동안 공부 또 열심히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주는 못 오시지만 공부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그 절절하게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정말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세세한 얘기들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여러분들 해가시는 분들은 아마 또 들으시면서 좀 더 확고해지시고 내면에서 정립이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문이 있었던 분들은 또 뭔가 한 가지라도 풀고 가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했던 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해가는 게. 근데 스님 말씀대로 한마디에서 생소하다가 두마디 하면 좀 낫고 세마디 하면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께 돼버려서 나중에는 실천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생소하다가 좀 낫다가 나중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공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부단한 노력과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젖어지면서 안에서 그게 싹이 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지 않았는데
씨앗을 뿌린다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싹이 잘 트고 그래야 또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거죠. 똑같이 이 공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과거의 선지식들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자라면 이제는 불성이 있다는 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 스님 만나서 주인공 자리를 확실하게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개발해서 쓸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제 차원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이 도리를 처음부터 알았는가, 자꾸 오고 가다가 자꾸 듣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트이고 눈이 트여서 이제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마음을 내서 쓸 줄 아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에 그 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재밌게 쉽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잘 새겨서 실천들 해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철야 정진을 하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정진들 하시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게 도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믿고 맡기고 정진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